나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돈의 이치, 인생의 이치를 배웠다. 승패를 운에 맡기지 말라. 진정한 승부사는 이겨놓고 확인하러 갈 뿐이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후퇴하지 않으며,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게임은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미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만이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법칙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 대수의 법칙에 맡기면 된다. 아무리 예외가 발생해도 길게 보면 결국 게임은 자체의 속성에 회귀한다. 승부를 걸려면 먼저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기는 법칙을 확보한 뒤 싸움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성필규님이고 펴낸 곳은 샘앤파커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7장 성필규님을 성공한 투자가로 만든 승부사의 DNA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가치가 먼저일까? 승부가 먼저일까?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사람을 만난다. 아무 조건 없이 알바트로스님 옆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도제 수업이라도 받듯이 어깨너머로 배우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르쳐줄 것이 하나도 없다. 기법이라는 것은 이 시장의 수많은 매매자들이 저마다 몇 개씩은 가지고 있는 터이고, 내가 가진 기법이 있다 한들 그분들 것보다 특별히 나을 것도 없다. 승부를 벌이는 기초적 법칙은 이 또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교과서 같은 이야기들이 아닌가. 심리가 중요하고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다소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 역시 원리를 안다고 실행에 옮기기 쉬운 건 아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오랜 수련이 필요하다. 나 역시 최종적으로는 그 길이 너무 요원해 보이기에 인간의 심리를 끊어내고 시스템 매매를 하는 처지이니 이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그것은 천성에 대한 부분이다. 천성은 타고나는 바가 크고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다듬을 수 있으나 100% 환골탈태하기는 어려운 유전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드는 성적표는 천성과 노력의 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점이다. 둘 중 하나가 아무리 빼어나도 다른 하나가 0이라면 결과는 0이 된다. 천성이라고 해서 타고난 감각, 승부사다운 담대한 마음가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나는 감각을 믿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마음이 강건한 사람도 벼랑 끝에 밀리면 평정심을 잃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천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심 같은 기본적인 인간 속성을 말한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돈에 대한 천성도 그 한 가지이다. 흔히 돈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고스톱이나 포커를 해보아도 돈을 잃으면 안색이 변하고 친구끼리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잃든 따든 포커페이스처럼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돈에 대한 천성이 다른 것이다. 2004년 5월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날린 뒤 여전히 나는 방송을 통해 월 10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혼임에도 집에 단 150만 원만 갖다 주었다. 나머지 수입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다. 당시 내 부채 중에서는 빚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차용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돈의 비중이 더 컸다. 나에게 매매를 일임해준 돈까지 나는 모두 내 빚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아내는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책임을 떠맡고서 가족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두고두고 섭섭해했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내 천성은 어쩔 수가 없다. 누구나 그렇듯이 내게도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보낸 친구들이 있다. 그중 한 친구가 내게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며 3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6개월 약속했지만 다시 1년으로 연장했고 그것도 못 지키자 연락이 끊겼다. 다른 친구를 통해 어렵게 연락해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나는 돈은 잃어도 친구는 잃기 싫으니 용기를 내자고 격려했다. 내게도 그 돈은 아까운 돈이다. 그러나 친구를 잃는 것이 더 큰 타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잘못 전해졌는지 진탕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 날 이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투자 자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해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사정이 열악해 내게 빌려간 돈을 못 갚고 있다면 이해라도 하련만 2억 원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면서 내게 빌려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 같으면 사업 규모를 줄여 1억 7천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먼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것이다. 다른 친구 한 명도 몇 년 전에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술에 잔뜩 취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한다. 그나마 연락이라도 하니 좀 낫긴 하지만 그렇게 보낸 시간이 벌써 5년이다. 그 술값만 모았어도 내게 일부는 갚았을 것이다. 나의 중마고우나 다름없는 친구들이고 지금도 나는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지금의 나쁜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늘 실패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태도를 한 번쯤 성찰해 볼 일이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가 2008년 장이 안 좋을 때 고객 계좌를 잘못 관리해 크게 코너에 몰렸다며 부탁해와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잘 해결되었는지 어쨌는지 묻지도 않았고 후배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2010년에 그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번에 다른 증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 고가의 스카우트 비용을 받는다는 자랑도 늘어놓았다. 그래, 그 돈을 받으면 뭘 할 거니? 전에 빌려간 내 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기에 내가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이러했다. 아, 그거요. 그거 가지고 거래해서 형님한테 빌린 돈 갚아야죠. 이 후배의 돈에 대한 철학이 어때 보이는가? 내가 보기에는 빵점이다. 과연 그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 제로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특히 자기 돈보다 다른 사람의 돈을 대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면 남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십조 원의 돈이 저마다의 주인에게는 다 애착이 있고 소중한 피 같은 돈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약간의 재간과 발빠름으로 기회만 포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투자를 불행으로 이끈다. 게임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느리더라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돈에 대한 잘못된 천성, 잘못된 철학은 배운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승부보다 철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운이 쌓여 실력이 되지 않는다. 10월 무렵이면 우리나라 어느 숲으로 가도 도토리를 볼 수 있다. 기껏해야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밖에 되지 않는 도토리는 떡갈나무의 열매다. 이 작은 도토리에서 사람 키의 10배를 훌쩍 넘기는 아름드리 떡갈나무가 자란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다. 자연의 법칙은 늘 이러하다. 복숭아씨에서는 복사나무가 자라고 도토리에서는 떡갈나무가 자란다.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원리는 투자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가 현물 주식시장에서 파생시장 쪽으로 무대를 옮겨온 가장 큰 이유는 더 큰 수익을 원해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언급했다시피 나는 실제 작전의 유혹도 겪어봤고 그런 작전에 호되게 당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의 빌미는 내 스스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정정당당한 과정을 밟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철저히 과정을 중시하는 트레이더가 되었다. 물론 시장은 결과로 말한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좋지 못하면 도매금으로 묻히기 마련이다. 반대로 결과만 좋다면 과정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나는 많은 사례들을 직접 지켜보며 확신할 수 있었다. 좋은 과정을 밟지 않는 한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설령 좋은 결과를 봤더라도 이내 한 바퀴 돌아 더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20년 넘도록 시장에 있었고 그중 10년은 파생시장에 있다 보니 지인들이 속칭 대박을 맞는 경우를 보곤 한다. 대부분은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운이 좋았을 뿐인 케이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분들에게 자금을 인출하라고 간곡히 권했다. 내가 보기에 그 수익은 그냥 우연히 계좌에 들어온 것에 불과했고 그러니 곧 시장에 반납할 돈이었다. 인출이라도 하면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다. 이미 자신들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우연에 불과한 것을 마치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에게는 천운이 따라준다고 믿는 분도 있었다. 이는 우연한 기회에 돈을 줍고 다음 날 그 자리에 또 돈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같이 서성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쯤 되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나는 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투자 금액을 모두 한데 합쳐서 균등하게 나눠준 후 다시 처음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엔 모든 것이 처음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다. 동일한 과정을 쫓는 투자 습성이란 이처럼 잔혹한 것이다. 어쩌다 귀동냥으로 들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끊임없이 정보만 찾아다닌다. 과정이 좋지 못한 수익은 결국 이러한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런 예는 주위에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몇 년 전부터 가끔 골프를 친다. 백타 언저리를 치는 내가 프로 선수를 이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한 홀 정도는 내가 이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한 홀 때문에 내가 그 프로 선수보다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운이 쌓여 실력이 되지는 않는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에서는 경험이 미숙한 분이 경험 많은 프로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일이 훨씬 자주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다.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운이거나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내가 소질이 있구나. 천부적인 감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소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있다. 그러고 보면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실력자들이야 심심치 않게 있었다. 대개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기대어 거래를 한 사람들이고 절정의 감각에 돈 지르는 배포가 더해지면 수익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장 흐름이 잘 안 읽히든 엉뚱한 시점에 돈을 지르든 한번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지금껏 벌어들인 수익을 몽땅 반납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 다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로또에 당첨되면 운이라 여기기라도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력이라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기만 가지고 재도전에 나선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한순간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른바 기법의 한계가 그런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 영역이라고 별반 다를 건 없다. 내가 비록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저 거래의 한방편일 뿐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데 있다.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유혹이 있다. 화려함의 유혹이다. 시뮬레이션은 모니터 속 과거에서만 존재할 뿐인데 허상에 도취되어 장밋빛 미래를 확신한다. 이미 이러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속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타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남도 속이게 된다. 상대는 진정성을 보기 때문이다. 그 진정성과 장밋빛 전망을 믿고 돈을 건다. 자금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하다. 오늘도 시장은 그런 것을 심판해주느라 바쁘다. 주식시장에서 사기가 잘 벌어지는 이유. 한두 번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이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퇴출 우선순위다. 주식이나 파생시장 주변에서는 약한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사기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2007년 어느 날 파생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회원도 아니었지만 몇몇 지인들의 권유를 마다할 수 없었다. 당시 고수라고 불리던 분도 몇 명 있었고 이래저래 40명쯤 모이니 꽤 북적거렸다. 장소는 일산의 한 저택이었는데 모임 주최자가 집주인인 듯했다. 그는 시종일관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었고 나는 그런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초대한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녁까지는 함께 먹었지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던 차에 부산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한 분이 차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분을 차로 바래다 드린다는 핑계로 모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가며 이런저런 사연을 듣게 되었다.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았고 이미 몰릴 만큼 몰린 것 같았다. 나로서는 달리 해드릴 말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미련을 버리고 하시던 일에 열중하시길 권해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일이 내 기억에서 사라질 무렵 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은 울음을 토해냈고 나는 오랜 시간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연은 기가 막혔다. 그 사이 아주머니는 모임 주최자에게서 사기를 당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모임 얼마 후 주최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봤던 나를 비롯 몇몇 고수들과 함께 운용하는 펀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안한 사항은 이러했다. 절대 외부인은 끼워주지 않지만 그날 보니 아주머니 사정이 너무 딱하더라. 특별히 운용에 참가할 기회를 주고 싶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 그냥 내게 돈을 붙여라. 내가 내 돈이라고 하고 펀드에 넣겠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배려해드리는 것이니 잘 생각해봐라. 결국 아주머니는 돈을 보냈고 이후에 그 사람은 연락두절이 되었다. 후일 찾아보니 다른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찔했다. 그 자리에 잠시 합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이름이 나도 모르게 사기에 이용되고 만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투자자들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아주머니의 심리 상태다. 어렴풋한 내 기억으로도 모임에서 가장 절박하고 초조해 보인 사람은 그 아주머니였다. 작정한 사기꾼이라면 결코 그런 것을 놓칠 리 없다. 사기꾼이야 원래 과정을 속이고 결과만을 취하려는 사람이라 치자. 자신의 실력과 준비가 모자라 어려운 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모면하려 한 아주머니 역시 이 시장에서 버텨내기는 어려운 분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절박함과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은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만든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독사같이 교묘하게 파고든다. 느림의 재미를 즐겨라. 훌륭한 성과가 하루 이틀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좋은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과정이야 힘들겠지만 꼭 참고 가는 동안 좋은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 좋은 과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로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은 이렇게 맺은 결실은 다시 좋은 과정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순환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이제 과정의 재미를 한껏 즐겨보자. 이것이 옳은 방법이고 좋은 성과로 끝나리란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한번 맛보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다. 물론 나도 경험한 내용이다. 과정이 나쁘다면 지금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쁠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과정이 좋다면 언젠가는 다 좋아질 것이다. 도토리에서 떡갈나무가 나오지 갈대가 나오는 일은 없음을 믿어라.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올바른 과정에 충실하게 투자의 길을 걸을 일이다. 투자와 다이어트의 공통점. 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테크니컬한 분석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엘리어트 파동이 최고의 이론이었다. 심지어 코스닥 개별 종목마저도 이 파동으로 분석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다. 상승 1파는 어떻고 하락 2파는 어떻고 하는. 또 한때는 일목균형표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모두 주식 대가들이 고안한 작품이다. 그러니 어찌 나 같은 일개 트레이더가 그 논리의 장단점을 논할 수가 있을까? 나는 차트로 시장을 볼 때 이동평균선 하나만 본다. 그것이 다른 지표보다 우위에 있거나 이동평균선으로 시장이 예측되거나 해서가 아니라 가격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런 쪽에 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다. 기술적 분석의 여러 유형과 수십 가지 지표들을 한때는 열심히 파고들기도 했다. 투자 초창기에는 개별 종목의 모든 지표들을 다 대입하여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3-40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들만 남기고 점점 관찰하지 않게 되었고,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금융공학이 아니라 심리게임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그 지표들을 변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정말이지 트레이딩이 금융공학으로 되는 거라면 경제학과나 수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득세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온갖 복잡한 파생 금융상품을 설계하기는 해도
정작 그 상품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투자는 학문으로 따지면 금융공학보다는 심리학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식이 일정 정도 개입하기는 하지만 브레인 게임이 아니라 멘탈 게임, 고도의 마인드 게임이다. 먼저 자신 속의 탐욕과 공포와 싸우고 한 방의 목표점에 닿고자 하는 조급함을 다독이고 스스로의 수준이 아주 천천히 높아질 때까지 은인자 중 실력을 키워갈 줄 알아야 한다. 이 단계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그 다음은 시장의 심리, 그 속에 투영된 대중의 심리를 읽어나가는 것이다. 나를 다스리고 상대의 심리를 읽어 역이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투자와 가장 비슷한 게임은 바둑 정도다. 바둑, 컴퓨터 게임, 골프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동급에 놓을 정도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단적으로 말해 누군가 투자에 실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는 종종 나오지만 바둑이나 골프를 하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만큼 승부 결과에 따른 중압감이 거세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재산, 돈이 걸렸기 때문이다.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돈이 걸린 승부라는 점에서는 투자와 비견할 만한 것은 역시 1대1 진검승부나 인류 역사 속에 그 숱한 전쟁들밖에는 없다. 그래서인지 나는 일본 에도 시대 초기의 전설적 사무라이로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싸움도 진 적이 없다는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관심이 많다. 독서를 할 때도 전쟁사와 손자병법, 오륜서 등의 병서를 꾸준히 읽는다. 제대로 된 무사와 장수들에게서는 무인의 모습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철학자의 모습과 섬세한 예술가의 모습이 느껴진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투자는 다이어트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거래와 시스템 개발, 회사 일로 거의 몸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되는데 이 둘을 병행하다 보니 묘하게도 여러 면에서 닮았다. 먼저 양쪽 모두 성공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 무척 많다는 것과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도 실현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간혹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책을 내곤 하는데 그 책을 냈던 사람도 얼마 후에 보면 똑같아져 있다. 투자 쪽에서는 성공담을 펴낸 투자자가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쪽박을 차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흔하고 다이어트 쪽에서는 늘씬해진 몸매로 책을 낸 연예인들이 수년 후에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평이한 몸매로 돌아온다. 무수히 많은 방법이 수많은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무슨 다이어트라고 숱한 방식들을 소개하는 책이 나와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그걸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누가 그랬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니까 어렴풋이 잘 실천해 나가겠지 하고 믿는다. 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실천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일 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유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니 준비를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단기 코스를 찾게 되고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듯이 고수며 비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사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이 시장에 뛰어든 이는 모두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들 안다는 이 뻔한 이야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 뻔한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실천하지 못해서 나는 지옥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이 뻔한 이야기, 그 이상을 나는 모른다. 다이어트는 평생 가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다이어트는 부지런하고 평소 습관이 좋은 사람에게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투자 역시 마음이 여유로운 이에게는 그러하다. 이렇게 놓고 보니 좋은 마인드, 건전한 습관,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성공하는 것이 어디 투자뿐일까? 이 셋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 어디 다이어트, 바둑, 골프뿐일까? 인생이 또한 그러하지 않은가? 지은이 소개. 성필규. 주식시장의 승부사, 시스템 트레이딩의 전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PK투자자문 회장으로 있다. 작전 세력에 휘말려 두 번 파산한 후 파생거래에 매진했으나 2004년 5월 10일 장중 12억 8천만 원의 손실로 세 번째 파산을 경험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큰 수익을 거두며 대한민국 파생 투자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